여러분 안녕하세요. 홍현준입니다. 오늘은 저희가 지난 6월 4일에 봤던 모의고사 중에 수학 중에서 우리 시험범위랑 겹치는 부분 중에서 좀 어려울 법한 문제만 모아가지고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슨 문제를 풀 거냐면 19번, 24번, 26번, 27번, 30번. 자, 오늘 풀어볼 문제는 이 5문제고요. 그러면 19번부터 시작합시다. 자, 이렇게 그래프가 있고 여기에 A, T제곱, 그리고 여기에 똑같은 높이에 B, B값나 B제곱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 AC, DB니까 AC, D, B에서 이런 정사각형 모양이 있다고 합니다. 정사각형이에요. 그리고 문제에서 주어진 게 여기 원점이니까 5가 원점이겠죠? 이렇게. 자, AOB는 S, COB는 S2라고 할 때 나옵니다. AOB니까 이게 S1, 그리고 COD니까 CO, 이게 S2래요. 이 부분이 S1. 그러면 S1 대 S2가 5대1이라고 하니까 우리는 S1의 넓이를 의미하는 식과 S2의 넓이를 의미하는 식을 구해서 그 두 식을 이렇게 놓고 5대1이라고 나와서 모양이 이렇게가지고 풀면은 답이 나오겠네요. 그러면 S1 넓이를 먼저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S1의 넓이는 이게 T-T니까 그 높이가 같으니까 대칭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Y축이 이렇게 있는 거죠. 그러니까 Y축이 이렇게 있는 건데 여기 T고 여기 거리는 여기 T니까 총 여기 2T고요. 그러면 S1의 넓이는 2분의 1 곱하기 2T 곱하기 이걸 S1의 넓이 구하려면 이 높이를 구하는 거잖아요. 이 높이는 T 제곱으로 나와 있으니까 T 제곱이라고 쓰면 되겠고요. 약분되니까 T 세제곱이겠네요. S2는 여기 말 그대로 2T니까 2T고 여기 높이를 알면 되는데 이 높이를 구하기 위해서는 이 높이를 구한 다음에 이 높이를 빼내잖아요. 근데 아까 나왔죠? 이 높이가 긴 높이가 T제곱이니까 T제곱에서 일단 2분의 1 곱하기 2T 곱하기 T제곱에서 이거 뭐야 2T잖아요. 정사각형이니까 T제곱에서 2T를 빼면 나오는데 T제곱에서 2T 뺀 건데 넓이는 항상 양수여야 되잖아요. 물론 제가 그림을 이렇게 그려서 T제곱보다 2T가 더 크잖아, 아니 2T보다 T제곱이 더 크잖아 라고 말할 수 있는데 제가 그림을 이렇게 그린 거지 사실 범위를 이렇게 알려줬기 때문에 좀 나눠서 푸는 게 맞습니다. 왜냐면 T제곱보다 2T가 더 큰 상황이 생길 수 있거든요. 제가 그림을 이렇게 그려서 그렇게 보이는 것 뿐이지. 그렇게 되면은 절대값 T제곱 마이너스 2T 이렇게 써주는 게 맞습니다. 이게 영향을 미칠지 안 미칠지는 제가 문제를 풀어봐야 알겠지만 영향을 미치겠네요. 네, 첫 번째로 0보다 t가 크고 2보다 작은 경우를 구해봅시다. 그러면 이 경우에는 2분의 1 곱하기 t라고 쓸게요. 곱하기 이게 이 t제곱 마이너스 2t가 이 범위 안에서는 이게 무조건 음수로 나올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절대값 아니 음수이면 이걸 절대값을 더 꺼낼 때 음수를 곱해줘야 되잖아요. 마이너스 t 제곱 플러스 2t 되겠죠? 그러면은 이 넓이는 결국 마이너스 t 세제곱 플러스
2t 제곱이 되고, 이보다 t가 크거나 같은 경우에는 t에다가 여기 안에 양수가 그대로 나와서 t 제곱 마이너스 2t 곱해준 게 나올 테니까 t 세제곱 마이너스 2t 제곱이 나옵니다. 깜짝이야. 그러니까 그럼 우리 이 두 가지 경우에서 이 비례식을 계산해 주시면 되는데, 첫 번째 경우 S1이 이 마이너스 t 세제곱 플러스 2t 제곱인 경우, 아니면 두 번째로 S2가 t 세제곱 마이너스 2t 제곱인 경우, 두 가지 해서 구해주면 되는데, 그러면 이거는 그림을 지우겠습니다. 공간이 좀 부족하네요. S2가 마이너스 t 플러스 2t 제곱인 경우, 그러면 S1은 t 세제곱이라는 건 변하지 않죠? t 세제곱 때 마이너스 t 제곱 세제곱 플러스 2t 제곱이 5대 1이라는 거니까, 그럼 우리가 초등학교 때 배운 거죠. 초등학교 때 배웠더니 외양이곱 내양이곱 해주면 t 세제곱은 마이너스 5t 세제곱 플러스 10t 제곱이 되니까 마이너스 6t 세제곱 플러스 10t 제곱이 0이잖아요. t 제곱을 묶어주면 t 제곱 마이너스 6t t 플러스 10이 0이 돼야 되니까 t는 0 또는 이 뭐야 이거 3분의 5 이게 나오는데, 근데 이 경우는 사실 t가 0보다 크고 2보다 작은 경우잖아요. 그러니까 이 0은 지워져야 됩니다. 그럼 t는 3분의 5 하나 나왔어요. 두 번째 경우 들어봅시다. 두 번째 경우에서 TS2가 T 세제곱 마이너스 2T 제곱인 경우를 구해볼 거예요. 그럼 마찬가지로 T 세제곱 대 T 세제곱 마이너스 2T 제곱이 5대 1이어야 되는 거니까, 그럼 마찬가지로 외양이곱 외양이곱 해주면 T 세제곱은 5T 세제곱 마이너스 5T 세제곱 마이너스 10T 제곱이니까 여기도 이항해주면 제곱은 0이니까 T는 마찬가지로 0 또는 2분의 5가 나와주겠네요. 그럼 이거는 마찬가지로 T가 이보다 크거나 같은 경우니까 지워주시고 범위에 맞는 2분의 5만 챙겨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T의 값의 합을 구하라고 문제에서 물어봤잖아요. 그러니까 T의 값은 3분의 5와 2분의 5가 나왔는데, 이걸 둘이 더해주면 6분의 25가 나옵니다. 이게 좀 숫자가 안 맞아서 답인지 모르겠어요. 제가 보고 올게요. 선지에 6분의 25가 있습니다. 답인 것 같아요. 자, 23번 문제에서는 이렇게 물어봤어요. 절대값 x-a가 5보다 작다의 해가 마이너스 4보다 x가 크고 b보다는 작다 라고 했을 때 a 플러스 b의 값을 물어보고 있어요. 마이너스 5 x 플러스 x 마이너스 a 5니까 그 마이너스 양변에 모든 변에 a 더해지면 이게 곧 이거랑 같은 거잖아요. 그러면은 a는 1이고, 그러면 이게 6이니까 b도 6이네요. 그럼 이건 결국 답이 7이네요. 이건 너무 뭐지? 왜 넣은 거지 내가? 자, 다음으로 24번 문제 바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4번 문제에서는 이 그래프에 y는 x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5의 그래프에 x 절편이 알파와 베타, 이게 서로 다른 양 적혀 있었어요. 알파 베타라고 했을 때 알파 마이너스 1, 베타 마이너스 1이 12래요. 이게 문제가 알려준 거예요. 그러면 이때 a 값을 구해라 라고 했는데, 그러면 사실 이건 y 그래프잖아요. 그러면 이게 의미하는 바는 곧 x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5는 0에 해가 알파와 베타라는 거잖아요. 근데 문제에서 주어주는 사실이 또 이게 있잖아요. 알파 베타 마이너스 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1은 12이다 라고 했을 때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근과계수의 관계에 의해서 알파 베타는 5라는 걸 알 수 있고요. 그리고 마이너스 알파 플러스 베타는 A라는 걸 알려줬어요. 다 알려줬는데? 그러면은
알파 베타는 5고 일단 집어넣으면 되잖아요. 알파 베타는 5고 마이너스 a는 플러스 a는 12입니다. 그럼 a 값은 6입니다. 라고 너무 친절하게 알려주고 있는 문제였습니다. 왜 나온 거지 이것도? 자, 26번 문제. 문제에서 주어진 상황을 식으로 좀 나타내 봤습니다. 그냥 그대로 적은 거예요. 자, x세제곱 플러스 어쩌고저쩌고 이런 식이 있는데 이런 식으로 인수분해 했더니 이런 꼴이 나왔대요. 그럼 이거랑 이런 같다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등호를 써서 표현한 거고요. 그리고 마침 이 x제곱 플러스 a 플러스 1x 플러스 b는 0에 해가 x는 알파 또는 베타라고 알려줬는데 그리고 알파 베타에 대한 식을 또 하나 알려줬는데 여기 있는 이 식, 2차식과 이게 3차식이 1차식과 2차식으로 인수분해 됐잖아요. 근데 1차식을 제외한 2차식의 부분과 이 방정식의 부분이 일치한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주어진 정보를 최대한 활용해서 유사잖아요. 그러면 알파 플러스 베타의 제곱 마이너스 2의 알파 베타는 24라는 뜻이고 이 알파 플러스 베타는 뭐죠? 마이너스 알파 마이너스 A 마이너스 1 제곱 마이너스 2b는 24이다 라고 알려준 거랑 다름이 없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이 식을 이렇게 인수분해 했다는 뜻은 이 x 플러스 1을 이 식이 인수로 가지고 있다는 뜻이고 그 말은 이제 x에다 마이너스 1을 대입하게 되면 이 식이 0이 된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여기다가 x는 마이너스 1을 대입하게 되면 x는 마이너스 1 대입하면 마이너스 1 마이너스 플러스 a 플러스 2 플러스 b는 0이다 라고 말을 해준 겁니다. 그럼 이거를 여기 갖다가 그대로 써봅시다. 여기다가 a제곱 플러스 2a 플러스 1 마이너스 2b는 24이다 라고 알려줬잖아요. 그러면 이걸 넘겨가지고 2차 방정식으로 연립 방정식으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러한 꼴에 2차 연립 방정식으로 만들 수 있고요. 그러면 여기 이 식 두 식을 더해주면 6a b는 24이다 라고 나오고 그러면은 b는 24 이다 라고까지 나왔어요. 그러면 더 간단해 보이는 이 식에다가 b는 6-24를 6a-24를 대입해 줄게요. 그러면 마이너스 a 제곱 플러스 4a 플러스 6a 4는 1이다. 그러면 마이너스 a 제곱 플러스 10a 마이너스 25는 0이니까 a는 5가 나오겠네요. a 이수분해를 한 겁니다. 그냥 이수분해해서 마이너스 플러스하고 마이너스 해가지고 a는 5라는 중근이 나온다 라는 걸 구했습니다. 그럼 a는 5니까 b는 바로 보이잖아요. a는 5니까 30에다 24를 빼주면 b는 6. 그러면 a 플러스 b의 값을 물어봤으니까 정답은 11이다 라는 걸 구했습니다. 문제 상황이 이렇게 나왔는데 그만 알아보게 썼습니다. 그냥 시험지를 보시는 게 빨라요. 이해하시기에는. 문제에서 이런 그래프까지 알려줬습니다. 이게 y는 k라는 직선 그래프고요. 그리고 이게 fx, 이게 gx 그래프입니다. y는 k 그래프와 gx 그래프는 c랑 d라는 두 점에서 만나고요. 그리고 fx와 y는 k 이 그래프는 a랑 b라는 a랑 d라는 서로라는 두 점에서 만납니다. 그리고 문제에서 주어진 조건이 이 c, d의 거리를 a라고 뒀을 때 a, b의 거리가 2a가 되도록 하는 그러니까 2배가 되도록 하는을 그냥 보기 편하게 만든 겁니다. 만족시키는 k에 대해서 10k가 뭐냐고 물었어요. 그럼 우리가 일단 합리적으로 추측할 수 있는 건 문제에서 10k를 물었잖아요. 10k를 물었다는 건 k가 조금 숫자가 개소리고 풀어보자면 일단 우리가 이 문제를 간단하게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의 공식을 유도해낼 겁니다. 사실 2차 함수에서 두 근 사이에 거리 공식이 사실 있습니다. 절대값 a분의 루트 d
이게 사실 하나의 일반화된 공식이거든요. 그래서 이거 그냥 외우셔도 상관없는데 그래도 일반화를 해보는 게 좋으니까 한번 공식을 유도해 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하나의 2차 방정식이 있다고 해봅시다. 그럼 그 2차 방정식의 두 근은 우리가 근의 공식을 통해서 2a분의 맞나? 마이너스 b 풀마 루트 d잖아요. 이게 아래가 이렇게 두 근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근데 두 근 사이의 거리라는 건 결국에 이 근이 이렇게 있으면 얘랑 얘를 뺀 거에 절대값을 씌우면 이게 바로 두 근 사이의 거리를 나타내는 것 같은 말이기 때문에 2a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루트 d 빼기 2a분의 마이너스 b 마이너스 루트 d의 절대값을 씌운 게 이 2a분의 마이너스 b 마이너스 2a분의 마이너스 b 마이너스 루트 d와 2a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루트 d 사이의 거리를 나타낸 거라고 말을 할 수가 있는데요. 그러면 이걸 계산해주면 그냥 절대값 안에 2a분의 마이너스 아니지 b는 사라지니까 루트 2 루트 d가 되고요. 이거는 약분해주면 결국 절대값 a분의 루트 d가 되기 때문에 이게 여기저기다. 무슨 말인지는 이해가 되시죠? 근데 유도하는 것까지는 아실 필요가 없고 그냥 공식을 외워두시면 도움이 많이 됩니다. 제가 생각하기로는 이 정석적인 풀이 방법은 아무래도 뭐 여기를 알파, 베타, 세타, 감마 놔가지고 빼가지고 구하는 거겠죠? 근데 저희가 푸는 방법은 그거랑 좀 다릅니다. 일단 이 fx는 결국에 2고 gx는 6이라는 건데 이 그래프와 k가 만나는 점을 이렇게 우리가 알고 싶은 거잖아요. 그럼 k가 만나는 점을 알고 싶으면 k랑 y값이 같아지는 점을 찾으면 되는 거니까 y값이 같아지는 이 x 점들을 찾으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x 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2는 k라고 놓게 되면 이 두 식이 같은 곳을 찾을 수 있는 식이 완성되고 그럼 깔끔하게 이항해가지고 넘겨주면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2 마이너스 k는 0이라는 식이 완성됩니다. 그럼 이 식의 근이 바로 y는 fx와 y는 k가 만나는 그 점의 x 좌표를 말해주는 거겠죠? 우리는 이 근을 알 필요가 없어요. 뭐 인수분해도 안 되잖아요. 이거 좀 숫자가 좀 더러워가지고. 우리는 아까 거리 공식을 유도해냈잖아요. 거리 공식 절대값 뭐지? a분의 t 이거잖아요. 그러면 그냥 공식에 넣어주면 돼요. a는 최고차항 계수고 1이니까 주의하실 점이 d는 무조건 그냥 d입니다. 4분의 d 이거 짝수 공식 있잖아요. 이거 안 돼요. 이거 무조건 정석 d 그 짝수 공식 말고 b제곱 마이너스 4ac를 무조건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 b제곱 마이너스 4ac 하면은 이게 이 두 근 사이의 거리가 될 거고 마찬가지로 gx, y는 gx와 y는 k가 만나는 점을 알고 싶은데 그 만나는 점의 x 좌표를 알고 싶은데 그 x 좌표는 이 두 식을 갖다가 놓고 x제곱 플러스 8x 마이너스 6은 k y는 이렇게 이런 함수를 이렇게 나타냈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우리는 마이너스 k는 0이다 라는 이걸 계산해가지고 마찬가지로 이랑 똑같이 이 방정식의 두 근 사이의 거리 공식을 사용해서 이 두 근 사이의 거리를 알게 되면 바로 이 C랑 D 사이의 거리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러니까 이게 나타내는 게 결국에 AD인 거죠. 제가 아까 뭐라고 말했는지 기억이 안 나는데 이거 그러니까 fx가 k에 만나는 점이 a, b인 겁니다. a, d가 아니라 제가 좀 헷갈려서 잘못 말했을 것 같은데 그래서 이거 선문 a, d 아니고 a, b고요. 그리고 이거에 거리 공식 넣어주면 그러니까 결국 이게 선분 CD의 거리인 거예요. CD의 길이인 거예요. 근데 우리가 문제에서 주어진 게 A, B는 선분 A, B의 길이는 CD의 길이의 2배입니다. 라고 했으니까 이거 절대값 그러니까 큰일 날 뻔했다. 이거 루트예요. 루트. 그러니까 CD가 2배 한 거잖아. 그러니까 2 곱하기 절대값 B다. 라고 말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얘네들이 같다고 놨으니까 그냥
방정식을 풀어주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제 절대값이 있고 루트도 있으니까 그냥 제곱을 해주자. 그냥 제곱을 하면 다 날아간다 라는 걸 이용해서 제곱을 해주면 됩니다. 그럼 제곱해주면 4입니다. 라는 거고, 마이너스 16K에다가 마이너스 20K는 160 마이너스 164입니다. K는 20분의 164니까 20분의 164에다가 곱하기 10을 하였잖아요. 거의 10 해주면 이게 10K는 이거 해주면 곱하기 이 약분 되고 82. 정답은 82가 되겠네요. 오씨. 네, 정답 82입니다. 여기 사실 뭐 알파, 베타, 감마, 세타 넣어가지고 그 거리 빼가지고 알파 마이너스 베타는 뭐 감마 마이너스 세타 절대값의 2배 해서 뭐 아무튼 복잡하게 푸는 방법이 아마 일반적인 풀이겠지만, 우리가 이 공식을 유도해가지고 이 공식을 사용해서 풀게 되면 시간을 굉장히 절약할 수 있게 되는, 그래서 시간이 부족해서 뒷문제를 놓치게 되는 불상사가 발생하지 않게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었습니다. 자, 문제에서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이게 30번 문제고요. 사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도 시험장에서는 이 30번 문제를 읽지도 않고 그러니까 버렸습니다. 사실 일단 fx와 y는 x 플러스 k가 x가 a보다 작다의 범위 안에서 만나는 점의 수가 n입니다. 그리고 x가 a보다 크거나 같다는 범위 안에서 gx와 아닌가요? gx와 만나는 서로한 점수를 n이라고 했어요. 근데 n 플러스 n이 3인 실수 k가 존재하도록 하는 a 값의 범위가 p보다 크고 q보다 작다라고 했을 때 p 곱하기 q의 값을 물어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일단 우리가 가장 쉽게 정리하고 갈 수 있는 부분이, 일단 n이 의미하는 거는 2차 함수와 1차 함수가 만나는 점의 개수를 물어본 거잖아요. 2차 함수가 이렇게 있고 1차 함수가 있을 때 이렇게 만날 수도 있고요, 접할 수도 있고요, 아예 안 만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교점이 개수가 될 수 있는 게 뭐 0개도 될 수 있고 1개 될 수 있고 2개 될 수 있다. 그리고 1차 함수와 1차 함수가 만나는 건, 그러니까 만나는 점의 개수는 평행한 경우에는 0개고요. 평행하지 않다면 언젠가는 꼭 만나게 되어 있는데, 그 x의 개수를 봤을 때 y는 x 플러스 k니까 그 기울기가 1이잖아요. 얘는 기울기가 1이고 얘는 기울기가 마이너스 2분의 1이니까 결국 기울기가 다르니까 어떻게든 만나는 경우가 돼 있는데, 다만 우리는 a보다 x가 크다라는 범위를 정해놨잖아요. a가 x보다 크거나 같다, 아니 x가 a보다 크거나 같다는 범위 안에서 이 gx와 y는 x 플러스 k가 만나는 점의 개수를 묻고 있기 때문에 n의 개수는 사실 0개가 될 수도 있고 1개가 될 수도 있습니다. 당연히 1차 함수, 1차 함수와 1차 함수가 만났는데 어떻게 개수가 2개가 될 수는 당연히 없겠죠. 근데 n 플러스 n이 3이 되게 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n 플러스 n이 3이 되게 하려면 결국 m이 2이고 n이 1인 경우밖에 없겠죠. 그거 말고는 될 수는 그게 없잖아요, 가지가. 그러면 m이 2고 n이 1인 경우를 찾아가지고 그 범위를 이렇게 나타내가지고 구해주면 되는데, 그러면 우리가 좀 직관적으로 보기 위해서 그래프로 한번 나타내 봅시다. 일단 fx 이렇게 있고 gx가 이렇게 있다고 해봅시다. 그리고 이렇게 만나는 거는 안 돼요. 왜냐면 fx와 gx 각각 두 점 한 점에서 만나는 건 만족하지만 fx와 fx 만나는 두 점 사이에 gx가 있기 때문에 a가 어디로 와도, a는 이렇게 직선이잖아요. a가 어디에 와도 이게 성립을 할 수가 없게 돼요. 그러니까 a의 범위에 넣어서 봤을 때 그렇기 때문에 안 된다고 하는 거고, 이게 쭉쭉 가다가 똑같겠죠. 근데 어느 순간 또 다른 경우가 생기냐면 이렇게 딱 만날 때, 이 경우에는 일단 fx와 만나는 점 2개, 그 gx와 만나는 점 1개 완벽하게 맞고요. 근데 fx와 만나는 점 한 점과 두 점 중 한 점과 gx와 만나는 한 점이 일치해요. 일치하게 됐을 때 만약에 여기에 x는 a보다 작거나 같다라고 했으면
그러면 이게 말이 됐겠죠. 근데 사실상 이게 안 됐으니까 아쉽게도 얘보다는 작아야 됩니다. 얘보다 아래 있고 그리고 좀 더 내려갑시다. 좀 내려갔는데 좀 내려가다가 이때는 또 와 완벽하게 딱 A가 여기랑 여기 사이에 A가 이렇게 와주면 너무 완벽한 그림이 되겠죠. 여기 와도 되고 뭐 여기 사이 있으면 아무 데나 와도 되잖아요. 그리고 더 내려가 봅시다. 여기는 일단 오케이예요. 오케이. 그리고 더 내려가서 여기 이렇게 한 점 한 점과 만나잖아요. 한 점 한 점과 만나는데 우리는 fx와 이 y는 x 플러스 k 값이 x 플러스 k의 함수가 두 점에서 만나야 하는데 일단 fx와 x 플러스 k가 한 점에서 만난다는 거에서 탈락이에요. 이게 탈락. 근데 한 점에서 접하는 것보다 이게 조금이라도 k 값이 위에 있다면 그럼 어떻게든 아주 조금이라도 두 점에서 만나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이 만나는 점과 만나는 점 여기 이 사이에 A 값이 올 수 있다는 겁니다. 여기 사이에 A 값이 와도 된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우리가 여기 그 좌표 알아내고 여기 좌표 알아내서 이 사이에 있으면 됩니다 라고 하면 P의 값과 Q의 값이 나오게 되겠죠. 그러면 fx는 y는 x제곱 마이너스 5x고 그리고 x 플러스 k 있죠. x 플러스 k k고 gx는 y는 어디였어 gx 마이너스 2 플러스 2분의 5 이렇게 되겠네요. 그럼 이 식과 얘거의 그 위치 관계를 나타내주면 문제가 풀릴 텐데 일단 이 점은요 y는 x 플러스 k의 그래프와 y는 x제곱 마이너스 5x의 그래프가 한 점에서 만나는 이 점을 찾아주면 되는 거잖아요. 그럼 이 점을 찾아주면 y는 x제곱 마이너스 5x는 같다기라 됐죠? 그러면 x제곱 마이너스 6x 마이너스 k는 0이니까 이 식의 판별식이 0이면 만나는 점이 하나가 된다라는 의미예요. 그러면 만나는 점 하나가 되도록 하는 k값을 구해주면 짝수 판별식 4분의 d 때려주면 9, 81 플러스 4k는 0이 되니까 k는 4분의 마이너스 4분의 9가 되겠네요. 그러면 여기다 마이너스 4분의 9를 넣어주는데 넣어서 뭔가 잘못됐어 단단히 k네요 k 소리 그러면 k는 마이너스 9 k 마이너스 9니까 x제곱 마이너스 6x 플러스 9는 0이 되고 그럼 x는 3 나오겠죠? 그리고 여기는 x는 3입니다. 그리고 여기를 구해주면 되겠죠, 여기. 그걸 구해주면 y는 마이너스 2분의 1x 플러스 2분의 5랑 y는 x 플러스 k가 만나는 점을 찾으면 되잖아. 어차피 얘는 1참수 1참수니까. 그러면 마이너스 2분의 1x 플러스 2분의 5는 저 어디였어? y는 x 플러스 k죠? 그러니까 마이너스 2분의 3x는 k 마이너스 2분의 5가 됩니다. 근데 우리 아까 k를 구했죠? k는 마이너스 9잖아요. k는 마이너스 9니까 대입해주면 마이너스 2분의 3x는 마이너스 9 마이너스 2분의 5니까 마이너스 2분의 23이 되겠고 그러면 x는 23분의 3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가 x는 23분의 3이 됐으니까 그러면 결국 x 값의 범위는 이 안에만 있으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x가 3보다 크고 23분의 3보다 작다라는 게 최종 범위가 나오게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면 마지막에 범위를 이런 꼴로 나타내라고 했으니까
그냥 P가 13이 되고 P가 13이 되고 Q가 23이 되게 되면 23분의 3이 되게 되면 문제에서 구라고 한 P 곱하기 Q는 13 곱하기 23분의 3이 깜짝이야 13 아니고 3 곱하기 23분의 3이 되니까 23분의 9가 되겠습니다. 숫자가 좀 더러운데 그럼 답이 맞나 보겠습니다. 뭔가 잘못됐어 단단히 설명할 수 죄송합니다. 23분의 3이 아니고 3분의 23입니다 이거. 그래서 이 3분의 23 이렇게 되고 그러면 여기서 9라고 한 게 결국에 3 곱하기 3분의 3이니까 5분에서 3이다. 결국에 답은 3이 됩니다. 사실 좀 말이 좀 어렵게 나왔습니다. 이게 가장 어려웠던 건 첫 번째로 이 m이 2고 n이 1이어야 한다는 걸 20을 통해서 찾아내는 게 첫 번째로 어려웠고 그 다음부터는 그냥 다른 여느 문제 풀듯이 간단하게 계산하면 나오기 때문에 자 이렇게 오늘 저희 6월에 봤던 모의고사 수학 모의고사에 나오는 몇 문제 그러니까 시험 범위랑 겹치는 몇 문제 이 중에서도 좀 헷갈리고 어려울 법한 문제만 몇 문제 추려서 같이 풀어봤습니다. 정답이 더 많은지 모르겠지만 풀이 방법 다 맞을 거예요. 감사합니다.